지난번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케네디가 전통 리버럴이라고 자신을 강조했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참 말하기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어려운데, 뭐냐면 첫째는 케네디가의 전통적 지향이 뭐냐. 이제 이 사람이 지난번에 그랬잖아. 나는 자기 삼촌인 존 F 케네디와도 내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와도 어떤 이견도 없고 다 모든 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이게 정말 그러면 케네디는 리버럴리스트인가 자유주의자인가 를 첫째는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미국의 리버럴리즘이라는 게 진짜 뭔지는 이건 또 복잡한 얘기야,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전쟁에 대해서 혐오했고 의심했고,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군산복합체제에서도 굉장히 의심과 혐오를 했고, 그 다음에 거대한 회사가 미국을 운영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렇죠. 뭐 센서십에도 반대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정부의 지배의 그 가버닝의 통치 방식, 이걸로 공포를 사용하는 걸 원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왜냐면 이 사람들 자기 아버지와 삼촌이 살았던 시대는 핵공포의 시대였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전체주의적 사람들을 통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있었거든.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케네디가 무너뜨린 거는 사실이거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이 뭐냐면, 네. 그 스피치라이터 케네디의 대통령 때 직접 연설문을 했던, 연설문 작성하는 사람은 스피치라이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한국도 있고. 그래서 미국은 저 스피치라이터 역할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그 하우스 오브 카드에도 나오지만 스피치라이터 밑에도 여러 명의 보조 작가들이 있잖아. 스피치라이터는 정말 대통령의 의견이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돼서 정말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야,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대중 정치가 발달하면 생긴 거기도 하는데, 이 테오도르 소렌스라는 가 1980년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 네. I'd be very happy to tell them I'm not a liberal at all. 라고 얘기한 거야. 예. 1953년에. 오, 이건 이거 뭐냐면 나는 전혀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야. 네. 그럼 도대체 존 F 케네디는 의 정치적 이념은 뭐냐 가지고는 미국에서도 정치학자들 간에서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건 뭐 전형적인 중도주의다, 아니면 센트리즘, 아니면 실용주의다, 아니면 뭐 케네디가라는 것은 말하자면 또 다른 엘리트주의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복잡하게 미로로 빠져들어서, 네. 내가 이번에 얘기하려는 주제에는 이걸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 결국 프리메이슨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따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왜냐면 미국의 창업, 네. 미국이란 나라의 설립과 프리메이슨주의는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동시에 프리메이슨주의와 미국의 아메리칸 리퍼블리카니즘, 그러니까 네. 미국의 대중적인 공화주의적 네. 늘 긴장 관계에 있었어. 그 둘의 긴장 관계 속에서 미국 정치가 발달해 왔다고도 말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핵심 축이 프리메이슨 사상이야. 그리고 미국 사람이 여태까지 가장 좋아하는 네. 그 러시모어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테디 루즈벨트거든. 네. 시어도르 루즈벨트인데 이제 미국인들은 애칭으로 테디 루즈벨트 그러고, 네. 미국인들 요새는 그게 이제 21세기 들어서 바뀐 것 같아. 20세기 말까지는 네. 미국 어린애들이 가장 머리맡에 두고 싶어하는 인형이 테디베어야. 예. 거기서 테디가 바로 루즈벨트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루즈벨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근데 이 루즈벨트야말로 골수 프리메이슨주의자거든. 그래서 그리고 프리메이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은 또 이게 별도로 한편 따로 시리즈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혹시 그 구독자들을 위해 간략하게 프리메이슨이 어떤 조직인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구독자가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구독자야? 네. 프리메이슨은 일단은 기원은 14세기경 유럽의 네. 석공들에서 시작됐다고들 말하는데, 네. 이제 지금 미국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 프리메이슨주의는 영국에서 들어온 거야. 영국의 주로 스카티시, 그러니까 아이리시 스카티시, 그러니까 아일랜드계 스카티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잉글리시 쪽보다는 스코틀랜드와 아이리시가 섞였거나 스코틀랜드와 잉글리시가 섞인 사람들의 후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면서 가져온 주의거든. 근데 그 왜냐 프리메이슨주의는 전통적으로 이 카톨릭 종교 있잖아. 예. 이거 여기랑은 대립 관계야. 음. 왜냐면 여기는 신중심 사회론이잖아. 그쵸. 근데 프리메이슨 인간 중심 사회를 얘기하거든. 다만 프리메이슨이 말하는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냐? 예.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음. 바로 니체가 그렇게 바라던 음. 위버맨시, 음. 초인, 음. 뛰어난 사람. 음. 그러다 보니까 프리메이슨은 음. 태생적으로부터 엘리트주의를 강조해. 그리고 남성 중심주의야. 철저하게 프라터너티야. 그리고 비밀주의고. 그러다 보니 늘 음모론의 단골이 돼. 그리고 실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네. 추적을 하고 없애려고 했던 기록들이 나와.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일루미나티까지 연결되는데 네. 일루미나티도 좀 과장된 게 있지만 일루미나티는 지금 없어. 있다고도 하지만 거의 큰 의미가 없지만 프리메이슨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거든. 그리고 미국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고 실제 프리메이슨의 일부 자기 모임 장소들은 공개돼 있어. 유명한 장소들이 있어.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그 정도만 합시다. 네. 근데 다만 이게 프리메이슨을 이해하는 데 핵심은 철저한 엘리트 중심의 자유주의 사상이야. 그리고 어떤 리퍼블릭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슨 사상하고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메릿 베이스 소사이티, 그러니까 능력 중심 사회야. 왜 당연히 프리메이슨의 중요한 건 초인,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야 된다는 엘리트주의거든. 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미국 사람, 그러니까 이율배반인 거지. 네. 왜 우리도 한국에서 삼성 그렇게 욕하면서도 자식이 삼성 간다 그러면 좋아하고, 네. 서울대가 그렇게 욕하면서 서울대 가면 좋아하고, 네. 그치? 예. 검사 그렇게 욕하면서도 자식, 요새는 이제 좀 한물 갔지만 앞으로는 검사나 이건 얼마 전까지는 그랬잖아. 네. 그런 이율배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네. 미국의 건국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 프리메이션 사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케네디는 나는 거기에 더 부합한다고 봐요. 존 F 케네디나 로버트 케네디도 이 사람 둘 다 굉장한 엘리트주의자고 예. 그 케네디의 아버지가 얘네 이 자식들을 굉장히 엘리트주의로 키웠거든. 그리고 케네디가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주의야. 그러다 보니 뭐 유명한 얘기지만 케네디, 내가 트럼프도 전에 얘기했죠. 케네디도 아마 그 아버지가 대학 입학 축하로 매춘부를 불러서 파티를 했나 뭐 그랬을걸?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집안이나 이런 전통에서는 여자는 부속물에 불과해. 마이너도 부속물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모든 건 세상에 똑똑한 놈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다만 이제 여기에 뭐 리버럴리즘을, 자유주의 사상을 조금 덧붙인 건 예. 다만 그들이 선의를 갖고 대중을 이끌고 국가를 이끌면 더 나은 사회로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사상이고, 선의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고 그걸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식으로 만약에 나가면 그게 파시즘이야. 그게 히틀러의 나치즘이고 국가주의고 그게 어쨌든 무솔리니가 꿈꿨던 파시즘이고 그리고 그게 어쩌면서는 뭐 말은 많지만 네. 마키아벨리가 꿈꿨던 현대판 군주론이지. 덕이 있는 군주냐 아니면 악의가 있든 덕이 없든 능력이 있고 결과를 내는 군주가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는 네. 뭐 얘기가 옆으로 좀 새서 나도 고민인데 네. 우리는 되게 이율배반인 거야. 한국 정치만 봐도 뭐 지금은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난 문재인 정부 1년 차부터 엄청나게 비판했잖아. 네. 왜? 문재인은 난 그 사람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아. 그러나 무능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중은 냉정해진단 말이야. 네. 이거는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 있는 유권자나 대중들의 사고가 비슷해. 리더가 무능한 리더는 못 참아. 사악해도 유능한 리더를 참아. 케네디는 한 개인으로 보면 되게 사악하고 사이코패스에 가깝다 그러거든. 근데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안보적으로 되게 유능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했던 거야. 물론 그 사람을 존경하진 않아. 하지만 필요악이라는 관념이 있는 거지. 여기에 있어서는 늘 모순과 갈등과 문제의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현대 정치가 현대 대중 정치가 앓고 있는 숙명이라고 난 봅니다.